자, 오늘은 아주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개념인데 이거는 뭐 딱히 적을 것도 없어. 적을 것도 없지만 잘 숙지해 놨으면 좋겠어.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거야. 우리가 흔히 y는 mx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르거든. 표준형,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y는 정의해 놓은 녀석들을 언제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때 요 x의 개수를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고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중딩 때 일반적으로 두 점이 직선 위에 주어져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녀석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런 식으로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쵸? 계속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 알았지? 아니, 눈이 지금 계속 다른 데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좀 집중 좀 해줘.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이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가 항상 그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b를 좀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왜? 이 x2 빼기 x1 또는 뭐 x1 빼기 x2, y1 빼기 y2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얘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분모는 요 간격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지금 요 간격을 의미하는 거고, 분자는 결국 요 간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즉 결국 그냥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의 길이의 b가 요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녀석이라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다만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양수 음수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길이의 b는 뭐 달라져 있지 않으나,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양수인 녀석들은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들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것 뿐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상태는 x축하고 평행한 이런 상태고요. 그쵸? y축하고 평행한 이런 녀석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쵸? 없는 거예요. 0이라고 하시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는 언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치? 이게 기울기가 0이어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치? 아무리 커져도 y축과 평행해지지 않는다 이거야. 기울기가 100억, 1000억, 만억, 10억, 또 작아졌네. 100억, 1000억이 돼도 기울기가 y축하고 평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뭐 양수냐 음수냐 뭐야, 사실 이런 것들을 애들이 구분 못하지 않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울기가 2x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이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대 높이의 길이의 비가 1대2입니다 라는 걸 좀 파악하시라는 얘기야. 알았지?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서 만든 x축 y축하고 평행하게 그은 직각삼각형에서 이 두 변 길이의 비가 언제나 1대2가 돼주셔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요, 선생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뿐이지 두 점을 잡아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어. 대신에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은 1대3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다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 뿐이지 길이의 비가 1대3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야. 오케이. 항상 좌표 평면에서 그래서 어떤 직선식들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이거 여기서부터 학생들한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항상 좌표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줘요. 이건 뭐 따로 안 써있어. 내가 맨날 입으로 하는 얘기야. 입으로. 좌표는 언제나 길이에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어떤 점의 좌표는 어디서 어디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기울기는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B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 이런 걸 까먹으면 큰일 나. 봐봐. 아주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뭐 2 정도 해볼게. 오케이. 그럼 문제가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오케이. 요 길이 얼마니? 요 길이 얼마니? 또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니?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래. 요 점의 좌표를. 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나라면 봐봐. y절편 얼마야? 이지. 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x절편 얼마 나와? 4. 그럼 요 길이 얼마야? 4. 그치? 오케이. 이런 x절편, y절편들은 길이에 관한 정보를 주고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럼 수직. 얘 기울기 얼마? 2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리면 몇 대면? 1대2의 길이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즉 그럼 우리가 1대2면 몇이야? 1대2 대 루트 5. 1대2 대 루트 5.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요 길이 얼마야? 2 루트 5. 자, 중2 때 이런 거 배워줘.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똑같아야 돼. 그치? 얘들 곱하면 8을 2 루트 5로 나누니까 루트 5분의 8. 그치? 그럼 요 길이 얼마? 5분의 8. 그쵸? 이해됐니? 여기다 루트 5 곱하면 1대 루트 5잖아. 그치? 1대 2대 루트 5니까. 그럼 여기 얼마? 5분의 16. 그치? 아, 그럼 요즘에 좌표 얼마? 5분의 8, 5분의 16. 이해돼? 이런 길이와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웬만한 그 직선, 봐봐. 이게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도 구한 거야. 그치? 얘 곱하기 얘가 둘이 곱하면 16 아니야? 우리 중2 때 이런 거 배웠어요. CH라고 할 때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 이제 그 했어. 어디가? 아 여기 4라고?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고치면 되지 뭐. 그치? 산수 틀릴 수도 있어. 그치?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알았지? 기울기는 거기에 써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들은 대부분 다 알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길이의 비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랑 관련돼 있는 게 우리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 탄젠트랑 또 관련이 있어. 그치?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결국 얘분의 얘가 뭐야? 탄젠트 값이야. 그럼 봐봐. 얘분의 얘가 탄젠트지. 탄젠트 얼마 나와? 3 나오지. 대신에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x축이 여기라고 하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이 그 세트, a라고 하면 기울기는 세타라고 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고요. 그렇죠? 만약에 x축과 이루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탄젠트 값을 구했을 때 그 기울기는 그 탄젠트의 부호를 바꾼 녀석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 프린트랑 여기 써져 있는 내가 얘기해준 얘기가 좀 달라. 왜냐면 봐봐. 그 프린트의 표 같은 거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이다라고 써놨거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 표는 탄젠트 120도, 탄젠트 135도, 탄젠트 150도에 대한 정보를 좀 써놨잖아. 그치? 원래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냐면 문제에서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기울기가 음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각 쪽이 45도입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럼 탄젠트 45도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도 해석해 주시면 된다 이거야. 기울기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래프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가 문제에 다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이라는 건 언제나 어디냐면 항상 오른쪽, 4개 중에 항상 오른쪽 위를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항상 언제나 양의 방향은 이쪽으로 고정돼 있어. 내각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젠트 120, 135, 150까지 내가 써놓은 거예요. 알았죠? 참고로 탄젠트 180도는 또다시 빵입니다. 알았죠? 탄젠트 180도는 또다시 빵이에요. 뭐 기울기는 뭐 요 정도 하면 되고, 그 밑에 y절편은 y절편이 이 정도, 이것만 물어보고 넘어갈게. y절편이 뭐야, 윤서야? 자, 엄마한테 들어봤을 거야. 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을 혼자 차려 먹으려고. 오케이? 아니다. 엄마가 뭐 반찬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이 반찬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엄마의 대답, 엄마가 그 냉장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야. 이게 알맞은 대답인가? 이거는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겠지, 그치? 얘는 얘는 어디서 구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겠지, 그치? 얘는 뭐야? 얘는 그럼 뭐랑 넣고 어떻게 만든 거?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치? y절편이 뭐냐고 물어보면 y절편을 어떻게 찾는지를 말을 하시면 안 돼, 그치?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그 y절편을 찾는 방법인 거잖아. 물론 y절편의 정의에 그렇게도 써있기도 해. 근데 y절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알았지? 이것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중학교 2학년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 봐봐. 이렇게 나왔다. 단답형 문제에 y절편을 구하세요. y절편을 쓰세요. 0,1. 틀린 답이야. y절편은 기본적으로 y 좌표만 써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문제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0,1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고, 그치?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y좌표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y좌표만 써주셔야 돼. x절편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해, 그치? 그 x절편을 어떻게 찾니?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왜? x축 위의 점이 y좌표가 0이다 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y에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x값이 누구 거냐? 나오는 x값이 x절편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표준형에서 이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 저 뒤에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나오는데, 그 애들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고 문제를 안 풀어와. 그러면 안 된다.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중학교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이미 다 배우고 왔어,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것들은 길이와 기울기는 비율과 어떤 점의 특정한 한 점의 좌표, 즉 길이 한 군데만 알아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항상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는 이건 내 요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자, 요 단원의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1차 함수라는 것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뭔 차이가 있을까? 응? 쓸 때 뭐? 이게 뭔 차이냐면, 그건 말 그대로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야. 방정식과 함수. 함수는 뭐고 방정식은 뭔데? 함수라는 건 뭐야?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함수의 정의가 뭔가, 이게 있잖아. 그 서울대 수학교육과 면접 문제로도 막 나와요. 함수의 정의가 뭔가? 그 교수들이 면접 시간에 물어본다. 함수의 정의. 수학 하책에 써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을 함수라고 해요. x라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대응 관계.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요.
이걸 함수라고 하거든. 즉 함수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를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야. 우리가 빡 때렸어. 무슨 일이 벌어져? 졸라 아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 그치? 여기 때렸어? 별로 안 아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 그치? 무언가 시행을 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하나씩 도출될 거야. 그치?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게 함수인 거지. x에다가 숫자들을 막 쳐 집어넣으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y에는 이런 숫자들이 쳐 나온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함수인 거고, 방정식은 뭔 말이야? 말 그대로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은 어쨌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을 유지하고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 거야? 이 등식에다 몇을 쳐 집어넣어야 이 등호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는 x를 보통 독립변수라 그래. 지 맘대로 골라도 되고, y는 종속변수라고 부르거든. x 값을 딱 골라버리면 y는 뭐 자기 선택권이 없어. 그냥 선택을 당하는 녀석 정도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좀 그 느낌이 좀 자유로워. 뭐 x가 y를 선택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몇을 집어넣어야 이 등호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 첫 번째와, 함수에선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 이런 애들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2,0도 지나 2,1도 지나 2,3도 지나 2,5도 지나, 그치? 이 하나가 y값을 졸라 많이 선택을 한다고. 그치? 선택 입장에서 보면 이해돼? 그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직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함수라고 다룰 수 없어. 근데 얘 좌표평면에 그려보면 직선이 되는 것 정도는 알잖아. 그럼 나는 직선을 다룰 건 모든 직선을 다루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함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빌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은 표준형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녀석이 도입이 된 겁니다. 졸라 불편한 녀석이에요. 자, 이 일반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일반형이 딱 세 군데에서밖에 안 쓰여. 일반형이 딱 세 군데. 언제 쓰이니? 첫 번째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 얘 세모. 왜냐면 표준형으로도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 이런 의미야. 얘는 세모야. 알았지?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엄청 중요해. 3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물결 표시는 그냥 거리 표시예요. 알았죠? 누가 쓰는 거냐? 나 혼자 쓰는 겁니다. 알았지? 나 혼자 지어낸 거야. 물결 표시는 언제나 거리 표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일반형이 사용됩니다. 이 세 군데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b가 0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 전부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라 이거야. 언제 빼고? 이 세 개 빼고는, 이 세 상황 빼고는 b가 0이 아니면 표준형으로 다 고쳐서 푸시면 돼. 알았지? 근데 요 상황도 있잖아.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관계도 b가 0이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면 되는데, b가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표준형으로 막 고쳐서 푸시면 안 돼. 알았지? 간략하게 여기까지 쭉 읽어봐. 여기까지 쭉 읽어봐봐. 여기까지 그냥 쭉 읽어봐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해가지고 1번 A, B, C 써져 있는 거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녀석들이야. 알았지? 그냥 그런구나 하는 녀석들인데, 이 일반형이 언제 사용되는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간단히 한 10초 정도 읽어보시고요. 자, 쭉 읽어보면 되고, 중학교 책에 써져 있는 거 옮겨 적어놓은 거라. 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작성을 해볼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 말이, 이 조건식, 봐봐. 이런 말이랑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 기울기가 3이고요.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y는 3x 플러스 1 뭐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하지 그치? 얘랑 똑같은 말을 내가 졸라 어렵게 써. a 0,1 p 과 점 p에 대하여 AP의 기울기가 3인 점 P의 자취.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은 말이야. 즉 어떤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P가 있는데 그 P에서 0,1이랑 연결하면 기울기가 계속 3이어야 된다. 그런 점이 하나겠어? 자, 3이 되는 게 0,1 고정돼 있으면 여기도 있고 좀 가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점들을 싹 다 연결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 직선이 될 거다. 자취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 점 P가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도형이 있고 그 도형이 요 점의 자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저 뒤가 막 자취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와, 알았지? 막 계속 나오는데 애들이 막 자취만 나오면 막 입술 파리지고 막 그런다고 그랬지. 자취만 나와. 선생님 전 자취를 몰라요. 뭐 이러는데 그냥 이런 걸 파악하는 거라고. 이 새끼가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인지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알았지? 자취 문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자취처럼 쉬운 게 없어. 오케이, 진짜 좀 이따 뭐 문제들 몇 개 풀 거야. 째려보지 말고, 진짜 기울기 좀 알았죠? 자, 기울기가 3이고 y절편 1인 직선 뭐 이걸 못 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어쨌든 똑같은 얘기고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는 건 첫 번째는 만약에 기울기 m y절편 뭐 n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요 녀석은 y는 그냥 mx 플러스 n 쓰시면 되겠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요 녀석이 짱짱짱 중요합니다. 자, 미리 얘기해 둘게. 이 공식을 안 쓸 친구들은 오늘부로 학원을 그만두세요, 알았죠? 알았지? 이 공식을 안 쓸 사람은 그냥 그만두세요, 알았지? 자,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자, 봐봐. 이거 적지 말고 봐봐.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 자, 지금부터 그만둬야 되는 사람을 알려줄게. 자, 문제를 이렇게 푸는 사람이야.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기울기 2라니까 1,3 대입하면 3은 2 플러스 n이어서 n이 1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풀면 쫓아낸다는 얘기 알았지?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풀었을 때 이게 익숙해졌을 때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요 공식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요, 알았죠? 자취 관련해서. 자, 그래서 역시나 봐봐. 그럼 자취로 풀 건데 x1, y1이라는 한 점이 고정돼 있잖아, 그렇지?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고정돼 있는 x1, y1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이 역시 어떤 한 점의 자취를 관찰하는 거거든. 어떤 한 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이 점하고 연결했더니 기울기가 계속 m이어야 된다. 이해돼? 고정돼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건데? 이렇게 구할 건데 얼마? 그렇지. 그럼 y 빼기 y1은 m에 얼마? x 빼기 x1 해서 찍 없애서 y는 m x 빼기 x1 플러스 y 이렇게 써주시자는 얘기예요. 알았지?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자취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울기가 2고요. 1,3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세우시면 된다고? y는 2 괄호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 오케이. 아, 맞다. 가야 된다 그랬어. 그치? 가세요. 가버려. 이렇게 세우셔야 하고요. 거꾸로도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알았지? 이런 식들을 보시면 아, 요 새끼는 x1, y1을 언제나 지나고 있는 녀석이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 알았지? 그래서
자, 문제를 풀다 이제 이런 식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돼야 돼. 요 새끼는 그럼 기울기가 K이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딱 돼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이거 안 할 친구들은 안 와도 돼. 알았지? 진짜 안 와도 돼. 필요 없어. 알았죠?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큰일 난다. 자, 요게 이제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이 정도면 돼. 세 번째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까 전에 기울기에서 했잖아.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두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치? 그럼 기울기 알고 있지. 처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 아무거나 하나만 지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점. 그럼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기울기랑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공식 쓰시면 답 이쁘고 사랑스럽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4번 하나만 더. 자, 4번은 좀 계륵 같은 녀석이야. 계륵 뭔지 알아? X절편. 계륵은 뭐냐면 딱히 쓸모는 없고 딱히 내가 막 문제 풀면 쓰진 않거든. 근데 또 없으면 또 아쉬워. 그런 녀석들을 말하는 거야. X절편을 A, Y절편이 B인. 여기서 이제 A, B는 빵이면 안 돼. 둘 다 0이면 안 됩니다. 알았지? X절편이 빵이면 직선에서는 Y절편도 무조건 빵이야. 알았지? 원점을 지나야 되거든. 그치? 어쨌든 둘 다 빵이 아니어야 돼.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X절편 A라는 건 A, 빵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 B라는 건 0, B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그치? 두 점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기울기가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면 기울기 얼마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 그치? 그럼 기울기랑 Y절편 알면 초등학교 3학년도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라고 쓸 수는 있잖아. 그치? 나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써. 그냥 나는 이걸 통째로 외우고 있거든. 니들한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나 나는 주로 이렇게 쓰는데 요 식을 양변 B로 나눠버리시면 B분의 Y 마이너스 A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X는 여기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A만 이항시켜버리면 요런 이쁘고 사랑스러운 식이 안 나와. X의 분모에 X절편이 써있고 Y의 분모에 Y절편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알았지? 나는 이걸 어느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 쓰냐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 식을 손으로 쓸 일이 없어. 알았죠? 없어. 재수 없으면 어쩌다 한번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안 써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알았지? 다만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주어진 식이 이런 형태의 식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얘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2A인 직선이겠구나. 이렇게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식을 보고 X절편이 X의 분모가 X절편이고 Y의 분모가 Y절편인 직선이구나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데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알았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X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방법이고요. 여기 프린트 자세히 읽어보면 뭐 짜잘짜잘 이상한 얘기들이 막 써져 있어요. 알았죠? 자, 다음은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요 파트가 또 재밌죠. 도형의 넓이를 하는 직선. 얘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삼각형이거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또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직선을 하나를 그려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고 싶은데 문제의 조건이 이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냐 안 지냐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이 꼭지점을 지나면 넓이를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야 될까? 대변의 중점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그치?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무조건 반으로 나뉠 거예요. 그치?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그럼 내가 어떤 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하여 넓이의 비가 m 대 n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면 돼? m 대 n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 밑변 길이의 비가 결국 넓이의 비와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두 점 주어져 있으면 몇 대 몇 내분점의 좌표를 찾고 이 점 좌표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삼각형에서는 이런 거랑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녀석들은 대부분 다 뭐냐, 한 변의 수직이 되게 지나가요. 오케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녀석들은 삼각형의 세 변 중 한 변과 수직인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한 변과 수직인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은 전부 다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전부 다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아니, 무조건은 아닌데 그래야 편해진다. 뭐 요 정도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얘가 하나 적혀져 있죠. 그쵸? 내가 대충 좌표를 하나 찍어보면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나 잡고요. 콤마 2 하나 잡고요. 10,2를 하나 잡아서 이런 삼각형 하나 만들었다. 이런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때 여기다 x는 k라는 이렇게 x축하고 수직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저 삼각형 넓이를 반으로 나누고 싶대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봐봐. 이 삼각형을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는 높이겠네요. 그쵸? 밑변 길이 얼마? 높이 얼마? 5. 넓이 얼마? 20. 그치? 넓이가 20이지. 그러면 내가 어딘가 적당히 K가 이제 얘보다 앞에 올지 이 꼭지점보다 앞에 올지 뒤에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 길이 얼마? 요 기울기 얼마야? 요 기울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13. 숫자를 좀 안 이쁘게 잡았네. 13분의 5야? 숫자를 참 이쁘게 잡았네. 숫자를 좀 더 이쁘게 잡아볼까? 구라를 치자. 이러면 계산이 좀 더 이쁠 거예요. 그렇지? 넓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얼마야? 7이야? 요 길이가 8이야? 그럼 얼마야? 28이야. 삼각형 넓이 28이야. 그치? 그럼 반절 넓이가 14가 되게 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니? 15. 여기서 여기까지는 5니까 이게 기울기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잖아.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말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3이란 얘기야. 요 길이 얼마? 8. 요 길이 얼마? 3분의 8. 넓이 얼마? 그치? 3분의 32가 10점 얼마밖에 안 되지. 근데 나는 지금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4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내가 찾는 직선이 뒤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닮음 가지고 찾은 거 아무런 계산, 다른 계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치? 그러면 그냥 요렇게 계산을 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7인데. 숫자 좀 이쁘게 좀 잡자 임범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잠깐 기울기가 좋았어. 숫자 좀 기울기가 안 이쁘면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 기울기 막 15분의 13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이건 계산은 더 복잡한데 기울기 너무 복잡하니까 좀 예를 들기 이쁜 걸 찾아야 되는데. 좋았어. 됐어. 0,3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까지 10이고 여기서까지 딱 5지. 그치? 오, 됐어. 이뻐.
자, 요 삼각형 넓이. 자, 요 길이 얼마? 8. 요 길이 얼마? 5. 그럼 넓이 얼마? 20. 그럼 전체 넓이가 20이니까 나는 어떤 직선을 딱 그어가지고 어떤 직선을 어딘가 적당히 싹 그었어. x는 k. 그어서 이쪽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10이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뭘 보냐? 요 기울기를 보셔야 돼요.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몇 대 몇? 그치?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8 빼기 k잖아.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8 빼기 k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몇 대 몇? 1대 2. 왜? 기울기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럼 넓이는 둘이 곱해서 2분의 1까지 곱하면 4분의 8 빼기 k의 제곱이 얼마다? 이거 열심히 푸시면 k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8보다 큰 값이 나와. 이상하게. 그치? 그럼 걔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삼각형이 연장시켜서 이렇게 연장시켜서 여기다 그었을 때 이 넓이가 10이 되는 k 값도 하나 더 나오는 거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나오는 k 값은 8보다 작은 걸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봐봐. 그럼 답을 하나만 고르는 방법은 뭐냐? 8 빼기 k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여야지. 그러면 이 제곱이 40인데 제곱을 없애면서 뿔말 루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루트 40만 붙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만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지? 양수 음수 정도만 판단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변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닮음을 이용해야 계산이 편해요. 오케이? 근데 또 저도 아닌 문제가 진짜 정말 가끔 재수 없으면 만나거든. 그건 뭐 하는 거냐? NGD 법칙이야. 왜 애들 그냥 노가다 열심히 막 삼각형식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요런 식으로 치나 막. 사실 얘도 뭐 규칙 자체는 있어. 근데 그냥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교점 미지수로 놓고 요 교점 미지수로 놔서 이 넓이 공식을 그냥 미지수로 놓고 전체 넓이가 뭐 20이 나왔다고 하면 요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요 미지수를 막 계산하시면 돼. 어디 여기저기 다 없고 블랙라벨에만 딱 한 문제 있어요. 알았지? 거의 기출 문제에도 거의 없어. 왜? 그냥 별다른 의도가 없어. 너 열심히 그냥 계산해봐 새끼야. 뭐 이런 거라. 아무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고딩이니까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나마 얘를 좀 머리를 써서 이러고 싶잖아. 어디를 지나게 만들면 넓이가 2등분 될 것인가. 봐봐. 편의상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이 아닌 중점도 아닌 어딘가 애매한 한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요 점에, 요 변에 어디를 또 지나야 넓이가 2등분 될 것인가를 찾아볼게요. 알았죠?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얘도 연결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얘랑 평행한 게 또 연결하세요. 평행. 그럼 있잖아. 이렇게 나누시면 넓이가 2등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평행선 중딩 때 배웠어.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요 넓이나 요 넓이가 똑같은데, 그치? 이게 전체의 반절인 건 확실하잖아.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를 얘 더하기 얘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넓이가 전체 반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중선 그리고 중선의 교점과 이 점에서 긋고 여기서 평행하게 그으면 요리. 순서가 1번, 2번, 3번 했을 때 만나는 요 점을 두 점 연결한 게 4번. 이 순서로 그으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 별 쓸모는 없어요. 왜? 이걸 써도 계산이 길고 복잡. 이거를 써도 계산은 길고 복잡해. 알았지? 그냥 요 정도가 있다 정도입니다. 알아만 더 쓸데없어. 블랙라벨에 그냥 거지 같은 문제 하나 있다고 했잖아. 저거 안 쓸 거야. 알았지? 왜? 쓰나 안 쓰나 거지 같긴 똑같거든. 진짜 다 거지 같아. 다음 사각형 중에 평행사변형류만 물어보면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직선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겠죠. 그럼 이제 넓이가 똑같고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네 개가 넓이가 다 똑같은 건 정도는 알고 있죠. 그쵸? 그 정도는 알죠. 근데 이제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임의의 직선들은 이 두 삼각형, 이 삼각형 이렇게끼리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무조건 위쪽 반절, 아래쪽 반절이 똑같겠지. 즉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나는 대각선의 교점을 잡혀. 대각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녀석의 중점을 구하든 요 녀석의 중점을 구하든 하나만 구하셔도 돼요. 알았지? 즉 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넓이를 무조건 이등분한다. 그 고정점이 항상 요 가운데 있어요. 요런 데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알았지? 이게 직사각형으로 많이 나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어떻게도 많이 나오냐면 그림을 3, 6, 6 요런 직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x좌표, x축, y축. y는 x 플러스 n, y는 x 플러스 m을 그어서 두 직선에 의하여 저 도형이 3등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3등분은 언제나 2등분으로 따지는 거야. 봐봐. 얘를 이렇게 여기 2, 4에 연결하면 이게 전체의 3분의 2지. 그렇지? 얘가 전체의 3분의 2지. 그럼 요 녀석의 반절이 전체의 3분의 1일 거야. 얘네. 아, 그럼 직선 둘 중에 하나가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두 번째는 위에 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는 여기 2분의 3,2를 지나시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하나. 이렇게. 왜?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일 거 아니에요. 여기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겠지? 마찬가지로 위에 거를 반으로 나누는 직선을 그으시면 돼요. 알았지? 위에 거를 반으로 나누면 또 여기 대각선 그었을 때 여기를 지나겠지.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의 일자리 그으시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리시면 요 세 부분이 넓이가 3등분이 이쁘고 사랑스럽게 된다. 이거 실제로. 이해됐니? 이렇게 3등분점이라는 거의 개념은 어쨌든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거, 도형을 3개로 나눠서 그 중에 2개를 다시 반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이런 문제들이 뭐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원은 뭐 안 나오겠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돼.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수업이 끝나겠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하고요, y는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두 마리의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총 5개가 써져 있죠. 총 5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 중딩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그치? 첫 번째 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어디서 생기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모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 상황은 그러니까 두 녀석이 기울기만 달라버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y절편 위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y절편이 똑같다로 하시면 돼요. 알았지? 기울기가 다르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먼저 써있냐? 이 평행이 먼저 써있냐? 그럼 평행해야 돼. 자, 평행하다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 하고, 동시에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y절편이 똑같으면 안 돼. 알았지? 기울기랑 y절편까지 다 똑같은 상황은 뭐라고 불러? 일치라고 불러. 일치하는 상황은 기울기도 똑같고요, y절편도 똑같고요. 그쵸?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그치?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게 2개가 더 있어. 4번 수직. 얘도 만나긴 만나는 건데 좀 특이하게 만나는 거야. 그치? 자, 우리 수직인 직선의 성질이 있어. 봐봐.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이야. L하고 M이라고 해볼게. 그럼 L과 평행한 직선들은, L과 평행한 모든 직선들은 얘랑 다 어때? 수직이다. 당연히 와닿지. 이 정도는 와닿지.
자, 그래서 수직인 걸 증명하려면 얘가 좀 필요하거든. 자, 내가 얘네 둘이 수직이면 얘랑 평행한 녀석 얘. 만약에 얘네 둘이 수직이면 얘랑은 평행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도 수직이어야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수직이면 얘랑 평행한 녀석 얘랑도 평행하니까 얘네 둘이도 수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알았지? 즉 내가 얘네 둘이 수직이면 얘네 둘이 수직이다 정도는 밝힐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둘이 수직이 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원점을 지난다니까 둘 다. 수직이 되게 하나 그려봅시다. 어디가 x좌표면 1 정도 잡죠. 뭐. 그럼 뭐 그거 이렇게. 그거. 그럼 7, 요 y는 mx야. y는 m 프라임 x야. 그럼 요 점의 좌표 몇 컴마 몇? 1, m. 요 점의 좌표 1, m 프라임. 그치?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요 길이 얼마? m. 요 길이 얼마니? 마이너스 m 프라임이에요. 그지? 음수잖아.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길이 얼마? 1.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워. 요놈 제곱이 얘 곱하기 얘랑 똑같은 거. 이런 거 배워주겠지. 그래서 1의 제곱은 m 곱하기 마이너스 m 프라임. 얼마야? 그럼 m 곱하기 m 프라임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얘도 뭐 같이 무게중심에서 비율이 2대1인 것만큼 안 까먹죠.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우리 나중에 수학 1 가서 배울 건데 수학 막 이런 것들 막 물어봐. 이거 얼마니? 이런 거 물어봐. 근데 110도 하고 20도 하고 생각해보면 차이가 딱 90도. 이게 그러니까 수직인 각도야, 두 각이. 근데 아까 전에 기울기가 뭐였어? 탄젠트였잖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을 물어보는 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알았지? 애들 이거 막 각변환 공식이라는 거 써서 막 세타로 놓고 막 공식을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지? 이런 것들을 막 마구마구 막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 시작이에요. 이게 수직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증명 과정 보여줬어요. 알았죠? 이 정도 서술형에 종종 교과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 5번. 얘는 보통 다른 책에는 다 안 써져 있어. y는 x에 대해 대칭. 얘도 여러 가지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y는 x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y는 x는 기울기가 1이니까 각도가 45도씩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두 직선이 원점을 지나고 있는 두 직선이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그럼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두 점을 잡아서 여기를 a, b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y는 x 대칭 관계일 거예요.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 얼마? a. 요 길이 얼마? b.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랑 합동일 거 아니야. 그치? 길이를 똑같이 잡았으니까. 그치? 이게 얼마? 길이 b. 요 길이 얼마? a. 그럼 좌표 몇 콤마 몇? b, a. 질문. 0,0하고 a, b의 기울기 얼마인데? 기울기 a분의 b잖아. 그치? 0,0과 b,a의 기울기 얼마야? b분의 a야. a분의 b와 b분의 a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역수인 애들은 곱하면 1. 즉 여기선 y는 x에 대해 대칭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인 상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이 정도까지는 숙지를 해놓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고, 수직 조건 유도 과정까지 써져 있고요. 여기까지 쭈쭈쭉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당부의 말씀.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자, 애들이 둘 중에 하나만 외워놓고 표준형으로 고치면 한 100문제 틀리면 1개, 2개 정도 문제를 틀려요. 네, 답이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랑 안 고치고 그 상태로 풀었을 때랑 답이 좀 다르게 나와. 답이 좀 덜 나와. 한쪽에서 답이 더 나와. 이런 일이 생겨. 그럼 답인데 답이 없어진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 자, 그런 경우들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
일단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그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와 관련된 얘기랑 좀 비슷한 식들이 써져 있어. 알았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그 두 직선의 연립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보면 해가 한 쌍일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해가 하나고요. 그쵸?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 다른 거니까. 그치? 해가 평행일 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는 똑같고 C'분의 C만 다르고 일치할 땐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건데, 마지막 수직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수직 조건. 수직일 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빵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얘가 빵이 아니라고 해봐. 다 0이 아니란 얘기 알았지? 그러면 둘 다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얘 기울기 얼마야? 곱하면 얼마?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분모 이렇게 딱 곱하면 A'In 마이너스 B 프라임 해서 싹 이항시키면 플러스는 얼마? 빵. 이거는 4개 다 0이 아닐 때고. 근데 봐봐. 만약에 A가 빵이라고 해봐. 그럼 요 식이 Y는 뭐식이 이렇게 생겼지. 야, Y는 뭐식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걔랑 수직인 직선은 뭐겠어? X는 뭐식이. 그럼 봐봐. 여기 얘가 X는 뭐식이 되려면 일 중에 누가 빵이 돼야 돼? B 프라임 빵이 돼. 만약에 A가 빵이 되면 B 프라임 빵이 돼야 돼. 요 식도 그럼 얘가 빵이면 얘가 빵이어야 되니까 다음에 어차피 얼마야? 0이야. 얘네. 마찬가지로 얘가 빵이면 얘가 빵이어야 되니까 다음엔 0이어야 되겠지. 즉, 요 식은 다 빵이 아니어서 기울기가 다 존재하는 녀석들일 때 수직 조건도 들어가 있고, 이 중에 뭐가 하나가 빵이 돼서 X는 뭐식이랑 Y는 뭐식이가 나와야 되는 상황도 다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는 애초에 요런 식 자체는 얘네들이 빵인 상황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답의 문제가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었을 때 문제가 이런 데서 좀씩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문제가 AX 플러스 A 플러스 1에 Y 플러스 1은 빵하고 A 플러스 1에 X 빼기 3Y는 플러스 3은 빵. 두 녀석이 서로 수직이어야 한대. 오케이? 그때 나오는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해가지고 내가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었다. 기울기 얼마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A네. 이 기울기가 3분의 A 플러스 1이네. 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해서 약분도 되네. 선생님 A가 3이네요. 밖에 못 찾는다. 이게 답이, 얘도 답인데 하나 더 있어. 얘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몇 대? 빵. 이게 몇 대? 빵. 얘가 X는 뭐식이 Y는 뭐식이 수직이잖아. 그럼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봐봐.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0이 아니, 개수들이 전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데, 이게 0이 아니라는,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형인 채로 풀자 이거야. 알았지? 어떻게? 봐봐. 둘이 곱하면 얼마야? A 제곱 플러스 A. 그치? 둘이 곱하면 얼마야? 개수끼리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더한 게 얼마? 빵이다. 그냥 이 2차 방정식 풀면 A 값 두 개가 알아서 이쁘고 사랑스럽게 나온다 이거야. 알았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문제 표준형으로 주어진 건 표준형 인체로 풀고, 일반형으로 주어진 건 일반형 인체로 푸셔야 절대 오류를 빠지는 거 없이, 누락되는 거 없이 옳은 답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갈 시간이야. 집에. 알았지? 일단 시간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요. 남은 거 모질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시죠.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이고 큰일 났다. 다음 시간에 점심들 맛있게 먹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다음 내일 할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끝!